자, 네, 그 시간이 그 2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찍 오신 분들, 또 오실 분 이제 오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일찍 오신 분들이 그냥 기다리는 건 옳지 않다 보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좀 사전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한 10분이나 한 15분 전에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 현장에 우리 기자분이 또 한번 오셨지만, 이제 우리 기자분들한테 제가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주 지역, 우리 강원도 지역하고 다 한 150명에게 보냈는데, 보낼 때 이번만큼 제가 특별하게 민주노총 졸결 자처한 언론노조, 매국 집단 언론노조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내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사실 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내도 안 왔지만은 원주 지역의 언론의 지금 실태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이거는 그 이전 기자회견 때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거는 얘네들은 뭐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아직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 어떤 직업적 윤리에서도 완전 이거는 제로의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그게 아직 너무나도 많죠. 그 신뢰들이. 과거에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한다면은 2010년도에 이광재 그 강원도지사 선거 때, 명백한 저놈들에 의한 공작 선거입니다. 공작 선거. 명백하게 사실관계 다 드러났어요.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지지자가 선거 3일 전에 이명박 아니지 누구 이광재 부친을 테러했다. 그 우리 원주의 장미공원 앞에서 테러했다 가지고 전국 언론에 난리가 났거든요.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광재 부친을 테러했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예정됐던 TV 토론이 무산돼 버리고 그대로 동정 여론을 해가지고 선거 치르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 원주 선거단이 다 작살났죠. 도의원 다 민주당 다 가져가고, 시의원도 그전에 2명밖에 없었는데 절반의 의석을 가져가 버리고, 시장, 도지사 다 가져가 버렸잖아. 근데 기막힌 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이놈들이 현장에서 봤다 놈 전부 다 위정이야. 다 거짓말들이고.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서 이제 봤다라고 이제 다 진술이 다 번복이 돼가지고, 초기에 경찰, 검찰 수사에서 뭐 유죄를 입증했던 부분들이 1심, 항소심 과정에서 전부 다 정은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다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해자 그 사람도 애초에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었고 골수 좌파예요. 골수 좌파라는 걸 제가 지금 이 이야기도 하면 해도 되겠죠. 팩트니까. 지금 뭐 우리 그 원주시장 후보로 지금 나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사과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분이 공개적인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용정순 시의원 있죠. 지금 그 시장 나오겠다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가해자가 이호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해자가 꼴수 좌파고, 좌파 그 환경운동가로 횡성해서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걔네들 환경단체 모임할 때 용정순 씨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경력까지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그게 다 있어요. 그때 가해자 당사자가 직접 쓴 자필에도 다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근데 용정순 씨가 분명히 이 사람은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닌 자기네들 지지 성향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테러가 있던 날 바로 그 다음 날 지금의 누굽니까? 여기 지금 국회의장, 지금 국회의장 하고 있는 그 정세균 있죠? 그 자식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이가. 정세균이 민주당 대표였는데 그놈이 이 원주에 여기 비도로 아시죠? 거기 와가지고 이광재 후보, 원창무 후보하고 도의원, 시의원 후보 쭉 다 서가지고 정세균이가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런 비열한 정치 테러를 갈 수 있냐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주 시민들 선동하고, 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다 하는 바람에 선거 개판됐잖아요. 그런데 용정순 그자가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었죠. 입 딱 다물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적폐 아닌가요? 아닙니까? 대한민국 철저히 기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법 위반 이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미 그거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대한민국 적폐예요. 명백하게 대한민국 선거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유권자를 완전히 진짜 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놈 아직 이광재 저자도 이제 그때 그랬었죠. 강원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거 민원권 해결하면서 이제 직접 면담까지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그 비서관이 내려 원주까지 와가지고 2시간을 자고 면담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 팩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광재조차도 물론 뭐 이광재가 정치적으로 재개를 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일 수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광재가 못 나서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별의 이제 음해공작이 다 들어오는데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한테 어떤 음해공작 백날 해봐도 저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이제 미리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이건 또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언론노조 좀 얘기했는데 지금 MBC 지금 원주 MBC 그 언론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차성은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차성은 그때 당시에 이제 MBC 그 기자였죠.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 그거 모르고 있었냐? 그 가해자가 민주당 그 지지하는 거 몰라고 모르고 있었냐고. 그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항변한 줄 압니까? 그거 다 녹음 다 기록 다 있습니다. 저는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MBC 그 기자란 자가 그래도 영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보도를 안 했대요. 자기는 기사를 안 썼대요. 자기는 그 사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썼대요. 왜 나한테 따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 그러면은 야 춘천 M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네가 원주 MBC에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바르게 제보해가지고 거짓된 정보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니에요? 네?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이 원주 땅에서 진짜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이런 참 그래서 뭐 말로 뭐 항면도 드리겠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잠시 제가 중단하고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 현수막에도 있죠. 그 원주제일교회 분쟁 종식을 위한 경찰 당국과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 이정표가 되어야 할 교회 내 종교 질서 파괴 실태 고발 그리고 경찰 당국은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하라라는 이 주제로 내가 곧 할 텐데 최근 아마 그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11일인가요? 10일인가? 어쨌든 11일이구나. 지난 주일날 서울교회라고 그 JTBC에서 크게 방송 떴었습니다. 서울교회라는 그것도 똑같은 통합책이에요. 이 원주제일장로교회와 동일하게 통합책인데 그 통합책이라는 그 교파 이름입니다. 장로교 내도 이제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통합책인데 거기서 이제 성도들 간에 막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해가지고 뭐 문을 집게 때려 부수고 이런 것들이 이제 JTBC에 대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막 매도하는 거죠. 매도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이따위 폭력자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네? 교회가 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성직자분들이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냐고요. 근데 제가 이 원주제일장로교의 분쟁의 과정을 처음부터 같이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요. 경찰관들이 그냥 방관합니다. 종교 문제라는 이유로. 종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고박도 피가 터지고 싸우든 말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 쪽이 정당한 목사님 쪽 성도 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목사님 쪽 지지자 성도 좀 더 모아가지고 뭐 집단 패싸움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경찰들이 그따위 말을 해요. 그따위 말을.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머리수가 많으면은 네? 목소리 크면 그게 법입니까? 그게 법치주의예요? 그게 법치국가예요? 이런 현실이 현장에서 벌어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주에 그 관계되는 경찰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말합니다. 경찰관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목사님 교회 들어가는 거 정작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으니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용역을 쓰든 예? 경호원도 용역을 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 귀를 좀 의심했었죠. 야, 뭐 그럼 뭐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법도 없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인가? 지금 서울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잘못해준 게 아니라 그 당국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법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현장에서 해야 될 그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네. 그 게다가 막 어떤 폭력 사태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체정다 해가지고 고소 고발하면은 추후에 자기들 조사해가 처벌하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네.
그래가지고 원주 제일장로교회도 지금까지 교회에 이제 이미 3년 넘게 지금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지금 그 고소 고발이 그러니까 성도 간에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일부 시위대처 그리고 시위대처에서 목사님을 상대로 전부 다 포함해서 물론 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가지고 100여 건이 넘어요. 100여 건이.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매주 갈 때마다 이제 불법 행위가 자행되니까 경찰관은 그냥 고소하래요. 고소하래요. 계속 그래요. 그 고소 고발 남발 사태를 경찰관들이 독려하고 있어요. 독려하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한때는 진짜 그 경찰 공무원을 내가 자원까지 했고 시험까지 응시했지만 내가 경찰관이었으면 나 진짜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 네? 내가 왜 경찰관 하고 있나? 네? 그런 법 질서가 유린되고 맹비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제일장로교 원래는 3년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원래 애초에 초기에 6개월 이내도 금방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경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불법 행위자도 비호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고소고발 진행되는 거는 뭐 해가지고 뭐 그 검찰하고 이런 데서 계속 시간 질질 끌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걔네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원주 지역에 제가 그 언급하겠지만 원주 제일교회가 정말 큰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온통 이제 진짜 국론 분열과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짜 남남 갈등 게다가 북핵 해가지고 지금 북한도 미국하고 직접 대화한다지 않습니까? 대화하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국민들 정말 문재인 정권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만 간첩입니다. 그놈은. 명백히 간첩이에요. 간첩 문재인 정권 저놈이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대 정부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뭐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화해 제스처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네? 문재인 같은 식으로 저 따위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하려고 하면 벌써하고도 남았습니다. 적과 통일은. 벌써 했겠죠. 북한이 원하는 게 그건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면서까지 그걸 우리가 정말 지켜봐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끌어왔던 이유가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이 나라 이 땅에 그리고 북녘 땅에 동포들에게 자유와 민주화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지금까지 통일을 준비해온 거 아닙니까? 좀 문재인식으로 하자면 적과 통일은 적과 통일. 네? 자유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개헌 추진하는 내용도 자세히 보세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진짜 이 대한민국의 월남패망의 그 상황을 그대로 전체를 밟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미 언론이 그 앞서 얘기했지만 민주노총 과거의 해방 직후의 전평이라는 전국 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그게 이제 남노당이에요. 남노당의 전위대 역할을 했었어요. 남노당이 남한 사회를 공산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건준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행동대원들이 그 전평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동조합 그 세력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이제 거기 정부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끝까지 막으면서 곳곳에서 폭동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전평이에요. 그 전평의 뜻을 이어온 게 지금의 민주노총입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과거의 전평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자기네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팩트예요. 자, 그런 민주노총의 자진해서 산하로 쉽게 말하면 그 졸기를 자처하고 있는 게 언론노조예요. 언론노조. 그러면서 그놈도 이번에 보셨죠? MBC, KBS 사태 보셨죠? 얼마나 뻔뻔하고 더러운 놈들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위선자들입니까? 뻔뻔하게 국민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공정방송을 하게 해달라고 공정보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놈들 민주노총 졸기를 자처하고 있으면서 그런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원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걸 따져본다면은 사실 종교 물론 이제 그 중에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뭐 차별 문제가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그 종교의 본연의 위치와 본인의 역할들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했냐고요. 이렇게 온통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가 진짜 온전히
자기 역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인데, 이거 웬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만국을 치닫게 하고 있는 그런 불순 세력들, 뭐 종북 세력이든 어쨌든 그런 불순 세력들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큰 교회마다 잔입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런 유사한 이런 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 주일날 불거졌던 서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 사태도 분명히 내가 자세히는 안 들어봤지만 딱 보니까 한눈에 보여요. 어떤 내용인지. 거기 인본주의 세력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좌파 세력들이죠. 좌익 세력들. 순수한 좌파도 아닙니다. 걔들은 좌익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네?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좌파로 위장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놈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교회 내에 잠입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질서를 유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은 이미 자기 같은 편이니까 경찰 공무원까지 사진에 사주를 냈던 아니면 했던 여하튼 간에 비호를 받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하나하나 좀먹어가면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 이 현실이 돌아온 겁니다. 교회가 바로 깨어만 있었더라면은,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은, 저 문재인, 간첩 문재인요, 저 자식 절대 이돈 내두르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벌써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뭐 간첩 문재인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원주 이제 검찰에서 검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가 간첩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뭐 국민신문고에 그걸 올려가지고 거기 고발한 사람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피해자 조사로 이제 좀 출두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담당 그 검찰 수사관한테 그 말했죠. 당신들 그래 내가 어차피 간첩 문제인 거 내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겠지만 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재임 시절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진짜 뭐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 숱하게 많았잖아요. 이게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타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몇 건에 대해서 내가 오죽 못 참아가지고 내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담당 수사관하고 이제 검찰에서 한다는 소리가 아 이거는 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그게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피해자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어떤 처벌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수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수사를 안 했어요. 팩트거든요. 그 사람 또 나한테 거짓말한다면 내가 찾아보면 녹취록 다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소리 안 통할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수사관에 그랬죠. 당신 검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 지금 문재인 정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정암치라는 사람이 간첩 문재인이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그 저놈 전 대통령 표현 안 쓰는데 그놈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벌 의사를 확인을 해라. 처벌 의사 확인한 다음 다시 전화해라.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응대해줄게. 내가 성실하게 가가지고 답변하고 성실하게 해줄 테니까 법정에 서서라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공문을 발송해줬어요. 그러더니 뭐 수사관이 공문 팩스 받고 난 다음에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다 이러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가 시간이 18분이네요. 그 20분에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하고 진행하는 거라고. 중간에 이제 그 어차피 언급이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된 주요 인사 한번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제가 드리는 내용은 없는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예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이잖아요. 그거로 다 구속시켰어요 지금. 네? 그 고위직 인사들을. 네? 저놈들이 지금 그걸 레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지금 문재인 정권 저놈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실례로 MBC, 서울에 있는 MBC 아시죠? 그 김세희 기자가 그 선글도 최근 한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MBC 내에서. 네? 과거에 이제 저희들 그 노동쟁의하고 할 때 거기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제 방송 직원들은 그래서 전부 다 좌천시켜요. 다 20몇 명을. 다 자천시켜가지고 그러면서도 저 자식들이 지금 뻔뻔하게 저에게 거기 쳐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거는요 뭐 어차피 조만간에 저도 이건 되면은 그 언론노조 그 프레스센터에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말 그 집회를 하면서 그놈들 고발 그 기자회견 할 건데 심각합니다. 지금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그 기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사회의 엘리트급들이고 사회의 리더자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양심까지 짓밟고 네? 한 번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언론이면 공정성이 생명이야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네? 과거 공산국가 건국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전위대 역할을 했던 전편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나고요. 네? 이건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가지고 정말 수치로 기록 길이길이 남겨놔야 됩니다. 진짜 잊지 말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찰들 이 박근혜 정부 이고 고위 간부들도 전부 다 이제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다 구속되고 그랬는데 네? 이 원주 그 경찰서장하고 네? 그 이분들은 와가지고 그냥 불법을 다 방관해요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나중에 이제 그 기자회견장 먼저 낭독을 하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